야, 내가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쿠메TV입니다. 오늘은 과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외에 대한 재밌는 썰들과 공부 꿀팁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그러면 혹시 승환 군은 과외 해보셨나요? 저는 과외는 딱히 해본 적은 없고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학원 정도는 다닌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뭐 학원을 다니는 게 좀 부담되는 학생은 과외를 하기도 했죠. 그럼 정호 군은 과외를 해본 적 있어요? 저도 과외를 딱히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과외라는 특성 자체가 학원보다는 개인의 진도에 더 맞게 이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호군은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과외를 해봤어요? 저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수학이나 국어 위주로 해서 몇 년 과외 썼습니다. 승환 군은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좀 자신이 없어서 수학을 한 두세 개 정도 잡았던 것 같고 지인이라서 좀 할인가로 과외를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가르칠 때 단순히 문제를 그냥 풀리기보다는 그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뽑아내서 가르쳐주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원이 있고 막 접선이 두 개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하고 각이 같은 거 찾고 직각 찾고 이렇게 문제의 특정 부분을 보고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는 그 규칙을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제 스스로 많이 썼던 것 같고 과외를 할 때도 이 규칙을 가르치고 학생이 이 규칙을 사용해서 실제 문제에서 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이제 과외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규칙들을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그 규칙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제에 응용하고 저도 수학을 가르칠 때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느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변형해 나감으로써 답에 근접해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거기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문제를 유형 정리를 하고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이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형을 했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문제의 답의 방향성과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내가 변형하면 어떠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변형에 대한 결과값이 어떤 건지를 인지를 하면서 풀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학습을 시키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 치우치지도 않고 뭐 개념 학습에 치우치지도 않고 병행하면서 많이 양을 늘려가면서 과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막 문제를 풀다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을 보니까 가만 보면은 이 길로 쭉 가면은 답이랑 전혀 동떨어진 길로 풀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생한테 좀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은 아예 답이랑 완전히 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너가 이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이거를 풀면서 아 이렇게 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부러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국어 과외도 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원래부터 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수능 국어라는 틀에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확실하고 이 출제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글을 읽을 때부터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지를 먼저 예측하면서 읽는 방식. 학생들이 보통 비문학은 분석을 그렇게 하는데 문학은 그렇게 분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문학 또한 그런 식으로 좀 출제 포인트를 분석해가면서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과외 준비를 대학을 다니면서 길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신에 제가 고3 때든 재수 시절 때 공부를 하든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외를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외 준비를 한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 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시절부터 이제 기출 분석 노트 같은 것도 작성을 해놓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과외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해설지를 제가 직접 쓴 적도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다 모아놓으면서 그 주제별로 이 문제는 이 주제에 넣어서 공부하면서부터 과외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게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 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관 군은 어떠신가요?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철저한 과외 준비를 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 페이 이상으로 그래도 과외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요. 과외 전날에 이제 학생이 질문하고 싶은 문제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제 그 카톡 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준킬러 같은 문제들은 제 손에서 그냥 즉석에서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감만 잡고 넘기고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과외 본질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지만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처세술도 필요한데요. 과외를 이제 받는 사람은 학생이지만 과외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과외를 이제 시켜주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의 학부모님이라는 점이에요.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업과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과 학부모가 느끼는 수업의 차이도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내용과 학생들이 원하시는 내용도 차이가 있고 또 제일 사실 큰 문제는 선생님 입장으로서 느끼는 학생의 실력과 아니면 어떤 진도 상황 또는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느끼는 부분과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학생이 사례를 들 때도 있고 아니면 특정 단원이나 특정 문제에서 학생이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빈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메꾸고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학생이 잘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깊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을 먼저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제가 느끼는 학생이 가야 될 길을 어떤 수업의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그 문제를 질문하면은 저는 기억이 나니까 술술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 보는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올해 나온 문제라던가 사설 모의고사라던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솔직히 그런 문제를 풀면서 저도 통 막힐 때가 많아요. 결국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를 못 푼 게 되잖아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과외가 맞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건데요. 본인이 공부하는 바에 맞게 과외 특성을 잘 살려서 과외를 잘 활용해서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